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아이가 매일같이 짜증을 내요. 알고 보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울증 테스트 할 수 있으니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타임 정신과 이상원입니다. 요즘 우울증이란 말은 정말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즐거움의 저하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 직업적인 기능의 저하가 생기는 질환들을 통칭합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을 통계적으로는 30%까지도 보는 질환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0년 가까이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정신과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죠. 내가 우울증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정신과에 가야 될까? 저는 그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집에서 우울증 테스트부터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결과를 보고 정신과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합시다. 성인도 청소년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먼저 알파벳 A, B, C, D, E, F, G, H, I 까지 종이든 폰이든 메모를 하시는데 일렬로 쭉 적어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항을 듣고 지난 2주 동안 어느 정도 빈도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적어 놓은 보기들을 보고 그 빈도에 해당되는 점수를 알파벳 옆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거의 매일 있었다 3점, 일주일 이상 2점, 2일 이상 1점, 없었다 0점. A.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B.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C. 잠들기가 어려웠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D.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E.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F.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G.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H. 학교 공부, 독서, TV 시청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I.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자, 이제 알파벳 옆에 기록된 점수들을 모두 더해보세요. 그 합계가 몇 점인가요? 1에서 4점이면 우울증이 아닙니다. 5에서 9점 가벼운 우울증입니다. 10에서 19점 중간 정도의 우울증입니다. 20에서 27점 심한 우울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 하나만으로 우울증을 확정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우울증을 확정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청소년 친구들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반드시 우울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좀 이상하죠? 청소년 환자들은 우울하다는 표현보다 쉽게 화를 내거나 지속적으로 과민하거나 자꾸 어디가 아프다고 애매모호하게 신체 증상을 호소하곤 하는데 바로 이게 청소년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등교 거부까지 한다면 이는 반드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미권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슈링크라는 속어로 좀 쉽게 부르곤 합니다. 스트레스나 고민을 줄여준다는 의미인데요. 네, 슈링크가 오늘 그러던데 이런 은어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의 정신과 의사라는 딱딱한 말보다는 좀 더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정신과를 찾고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